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안기고 지난 정부에서 철저하게 실시한 소득주도 성장의 망령이 또다시 되살아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누구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적용 등으로 체력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건국 이래 최초의 코로나 영업 제한은 치명타가 되어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공약한 대로 방역 지원금 600만 원 등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으며 새 출발 기금을 포함한 다양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난 정권보다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찾아온 진정한 엔데믹을 맞이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원가 급등 등 세계 경제 위기의 파고 속에서도 어렵사리 살아보려 발버둥 치는 이때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듯한 방침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허탈감을 넘어 극도의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중 하나이자 귀족 노조의 철밥통을 가리기 위한 명분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신노동 정책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저항과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겨우 저지된 이 사안이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또다시 되살아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년에 달하는 코로나 기간을 죽을 힘을 다해 견뎌냈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스비, 전기료를 감당하면서도 간신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줄 폐업으로 내모는 방안임이 분명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면 당장 사업주인 사장님들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사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 유급 휴무를 줘야 하며 해고 제한 규정과 해고 시 구제 신청 등으로 추가적인 지출과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며칠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사람 때문에 해고를 하느라 한 달을 기다리고 갑자기 연차를 쓰는 조합원 때문에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가게 운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등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경영상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고용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인사팀, 법무팀을 둔 기업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들이대는 형국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법을 들이대서 멀쩡하게 세금 내고 열심히 장사한 죄밖에 없는 선량한 사장님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꼴입니다.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의한 고용 지출과 부담은 원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고용시장의 급속한 한파와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우리 경제에 다양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그 이상 사업장과의 수준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루 몇만 원의 구멍가게도 있고 수십조 매출의 대기업도 뭉뚱그려서 다 같은 기업이라고 치부하면서 법을 지키라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법원과 헌재에서도 이와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거법 적용에 예외를 두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국의 구멍가게들이 중대기업과 같은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 형태와 경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나 분석 데이터도 없이 5인 미만 사업장과 그 이상 사업장 간의 경영 환경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도 무리하게 이러한 방침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미 직원과 사장의 임금 역전은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원 월급보다도 수입이 적어서 직원의 월급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른 건보료 납부 자영업자는 2016년 16만 4천 명에서 2020년 24만 2,700명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원 제한, 시설 제한, 영업 금지까지 당하면서도 문을 닫으라면 닫았고 격리하라면 격리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던 단골 손님들도 눈물을 머금고 돌려보내면서 정부의 지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고용시장과 취약 근로자들에게도 도리어 극심한 한파를 가져올 것이며 고용의 역설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당장 지금도 성행하는 15시간 쪼개기 계약이 대세가 될 것이며 열애아홉은 고용 자체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만큼 노동의 질은 급격하게 하락할 것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히려 고용시장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무리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이 뚝이 붕괴될 처지에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홀로 사장의 증가와 고용 기피 현상이 만연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취약 근로자들 모두 교통을 잇는 모두가 패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6만 명으로 2018년 398만 명에서 무려 28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홀로 가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가족을 동원해 가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가게에 매달리다 보면 삶의 질은 떨어지고 결국 온 가족이 빈곤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600만 소상공인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525만 개로 전체의 86%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애아홉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심각한 경영 리스크를 떠안아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취약 근로자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취약 근로자 나아가 모든 경제 주체 모두가 피해를 입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역설을 또다시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 팬데믹, 유가, 물가, 가스비 폭등 등 감내할 수 없는 위기들을 연달아 지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한계 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극한의 위기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자들과 취약 근로자들 상생이 신성장의 고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자들에 대한 정확한 경영 환경 실태 조사와 이에 따른 맞춤형 고용 정책을 실시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체질 개선에 나서고 그에 따른 중단기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는 등의 선제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복지법을 비롯해 각종
소상공인 지원 법안들은 몇 년째 계속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양한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전제 조건 시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선순환적 경제 구조의 기반이 구축된 이후에 이 방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의 늪에 빠뜨려 범법자로 내모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망령이 부활하는 듯한 모습을 도저히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여러분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 근로자 모두의 기본권과 존엄성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